그래서 와 북한 식당에 왜 저러고 간 거지? 하고 웃겼어요 약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처럼 탈북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 족들 속에 내가 들어갔는데 족들에게 잡혔어.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고 그럼 저는 뭐 약 먹고 자살하겠습니다 라든가 목숨 바치겠습니다 이런 무거운 용어들을 써가면서 준비를 하는 거죠. 저 사람 나 왜 인사해? 왜 이래? 뭐 이러면서 잘 돼 있고 사상적으로 무장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탈북을 안 한다는 전제하에 내보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처럼 탈북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왜냐면 뭐 북한에서는 해외 파견되는 걸 그냥 해외 나간다고 표현하지 않고 족들 속에 들어간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1년 동안 교육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1대1 면접을 되게 많이 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사상교육을 예를 들어 족들 속에 내가 들어갔는데 족들에게 잡혔어.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고 그럼 저는 뭐 약 먹고 자살하겠습니다 라든가 목숨 바치겠습니다 이런 무거운 용어들을 써가면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렇게 다 단계를 거친 사람들이 해외에 나오는 거고 저분들은 정업원들이 아닙니다. 전투원들입니다. 그냥 한국 사람들이나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서빙하는 사람이고 그냥 음식 만드는 사람이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각오를 가지고 적들 속에서 뭔가 몸짓 하나 말투 하나 다 준비된 자세로 하는 거죠. 북한에서 출발할 때 저희가 요건이라는 걸 다 같이 받아요. 그럼 그 한 달에 한 번씩 뭐 이렇게 받는 시기가 있어요. 북한에서는. 그럼 받을 때부터 당의 신임과 배려에 더 많은 외화벌이로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맹세하고 요건을 받아요. 그런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 뭐 베이징에 나가는 사람, 단동, 뭐 동남아에서 해외 외화벌이들이 다 있어요. 근데 갑자기 남유럽에 나가는 뭐 리젠시 뭐 하면서 이렇게 발표하면 멍 뜬다. 와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남유럽에 북한 사람이 간 적이 없었으니까 다 중국 가고 뭐 동남아가 뭔가 그때부터 어깨에 뻥이 딱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최초로 나가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뭔가 다른 사람들과 퀄리티가 다르다 뭐 이런 자부심을 갖고 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베이징에 가서 거기서 또 비행기를 몇 번 많은 나라를 거쳐서 거기 가기 때문에 뭔가 되게 지구를 반바퀴 돈다는 그런 자부심도 있었고 비행기를 한 번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막 여러 나라를 갈아타면서 가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네, 북한 식당 사진 맞아요. 네, 처음에는 저희도 한복을 입고 했어요. 근데 제가 베이징에도 잠깐 있었었거든요. 그럼 저런 한복이나 드레스 같은 거를 식당에서 저희 회사에서 만들어준 걸 입고 일을 했었죠. 근데 굉장히 불편해요. 저도 입고 해서 심지어 저는 저분들도 비슷한 상황인데 북한 한복은 또 여기가 이렇게 조거리가 좀 이렇게 처졌어요. 그럼 국사발에 이렇게 쭉 담가졌다가 쭉 나오면 계속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손님은 솔직히 몰라요. 근데 저는 되게 미안하죠. 나만 아는. 그리고 막 이렇게 서빙하고 돌아서면 치마가 이렇게 퍼지잖아요. 또 북한 식당 종업원들 치마 보면 다 이렇게 넓거든요. 그럼 손님 의자 밑에 이렇게 끼어 있어요. 그럼 excuse me 하고 또 이거 빼느라고 또 한참 되게 난감한 일이 되게 많아요. 저렇게 입고 했었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되게 신기하죠. 왜 저렇게 불편하게 입고 하는 거야? 막 북한 식당만 저렇게 입고 하는 거죠. 제 기억에 처음에 딱 갔는데 일단은 인사 문화가 되게 신기했어요. 왜냐면 외국인들은 모르는 사람 봐도 헬로 이러잖아요. 근데 제가 갔던 곳은 관광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친절하고 그냥 모르는 사람도 뭐 밥 먹었니 이러면서 막 질문하고 다니는 게 너무 신기한 그냥 북한에서는 아는 사람 외에는 인사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 나 왜 인사해? 왜 이래? 막 이러면서 막 오히려 눈빛을 막 피하느라 그러고 막 그러면서 한 달은 헤맸던 것 같아요. 그 인사 하나 못해서 어색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버이온의 감시? 왜냐면 우리가 그 번화한 곳에 가서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았겠어요. 젊은 20대 초반 여성 애들이. 근데 막 24시간 감시하거든요. 전문 따라하는 버이온이 따라다녀요. 점점 나아지기는 했는데 초반에는 진짜 감시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막 심지어 저 쇼핑몰 너무 예뻐서 가고 싶은데 저기 가도 돼요? 하면 이 아저씨가 맨날 따라다니고 이런 게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지긋지긋하게. 좋았던 점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북한에서 살다가 유럽에 갔으니까 아무래도 이게 경제적으로도 많이 차이가 나고 일단 제일 좋았던 게 그 엄청난 이마트 같은 그런 쇼핑몰에 가면은 너무 많으니까 선택장애가 오는 거예요. 이걸 뭘 사야 되고 뭐 심지어 빵 하나 사도 초콜릿도 뭐 딸기 초콜릿 물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 거르는 게 참 어려우면서도 행복했던? 네. 그리고 이건 재밌었던 사실이 친구랑 처음에 딱 그 마트에 갔는데 고양이 그림이랑 개 그림이 있는 통조림이 있는 거예요.
그게 개들이 먹는다고 상상을 못한 거예요. 북한에서는 우리가 밥 한 술 먹고 한 술 주면 개가 먹고 이랬으니까 이 나라는 개고기도 먹고 고양이 고기도 먹나 봐 막 이러면서 막 그리고 뼈 모양으로 된 과자도 있는데 북한에서 약간 그런 간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맛있겠다 하면서 민망했던 동물들이 먹는 거 사람 먹는 줄 알고 완전 처음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자본주의에서는 개가 사람보다 낫다 야 막 이러면서 개가 통조림을 먹다니 뭐 고양이도 통조림 먹고 막 신기했죠. 처음에 한 6개월 동안은 막 진짜 이상했죠. 제 스스로가 너무 보이는 게 많고 이런데 아니야 나는 지금 족두 속에 들어왔어 하면서 스스로 세뇌를 계속 시켰던 거예요. 근데 한 6개월 지나니까 이 그 배지 있잖아요. 그 배지를 달고 다니기가 싫어지더라고요. 북한 사람들은 이거 초상화라고 하죠. 그걸 달고 다니잖아요. 근데 왜 달고 다니기 싫냐면 외국인들이 노스코리아 노스코리아 하면서 그 배지 보면서 되게 신기해하고 무슨 내가 동물원의 원숭이도 아니고 왜 이러는 거야. 막 어렸을 때부터 북한은 엄청 위대한 나라라고 교육을 배웠는데 TV만 크면 김정은이 나오고 또 북한에 대한 비방이나 이상한 그런 미사일 나오고 막 이런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리나라는 그 세상에서 찬양받는 나라가 아니고 저렇게 비난의 대상이 되는 나라지? 그래서 약간 그때부터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고 외국에서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국인 친구들이 생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싱크로나이즈 코치도 하게 됐고 막 다양한 활동을 했거든요. 그럼 친구들이 조 아저씨는 누군데 널 계속 따라다녀? 이런 질문을 해요. 그 아저씨 밥 먹고 할 일 없는 거예요. 저 따라다니는 일밖에. 그럼 제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약간 체제에 대한 좀 반감 같은 게 점점 좀 생기죠. 시간이 흐를수록. 많죠. 약간 저는 좀 달랐던 계기가 다 제 또래 친구들이 많이 왔어요. 왜냐면 그 관광객이 그렇게 많이 오는 것이 한국 관광객이 엄청 많은데 한국 사람들이 거기까지 관광 오기는 솔직히 쉽지가 않아요. 멀어서. 유학생들이 많았어요. 공부하는 사람들, 한국 유학생들. 그래서 처음에는 외국인밖에 없었는데 한두 명이 오면서 소문이 나가지고 계속 오기 시작했는데 작업 많이 거시더라고요. 약간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완전 오리지널 평양말을 썼었으니까 괜찮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롭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와서 막 이롭습니다 듣고 싶어서 계속 말을 하시는 감사합니다 이러면 제가 무조건 이롭습니다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래다 보니까 또 재밌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분들을 재밌었던 게 제가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는 프로를 그분들 때문에 알게 됐던 게 그걸 켜놓고 이런 사람들 아세요? 이런 사람들 아세요? 하면서 제 반응이 궁금했던 것 같아요. 아마 질문하시고 서울 남자 어떠세요? 막 이런 질문. 부산 사나이 어떠세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워낙 많이 들으니까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는 그랬었죠. 그리고 막 평양에 같이 가겠다는 분도 있어가지고 너무 정말 당황했었어요. 기억이 많이 나죠. 그냥 진짜 처음 해봤던 분은 청바지를 엄청 이렇게 찢어진 바지를 입고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정말 참 황당했던 게 와 남조선은 헐벗고 굶주린다더니 정말 그런가 보다. 저 바지를 얼마나 오래 입었으면 저렇게 찢어졌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비싼 바지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같이 온 분이 제가 뭐 이러면서 보니까 눈치채신 거예요. 그러더니 저분은 자금 사정이 좀 어려우시대요. 그러는 거 저보고 근데 저는 그걸 진짜로 믿었던 거여서 그래서 너무 안쓰러워서 그때 곰탕을 주는데 한 스푼이라도 더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주고 만두도 원래 8개 주는데 10개 드리고 막 그랬죠. 글쎄 저는 그냥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제가 얼마 전에도 해외 갔다 왔어요. 제가 있던 북한 식당 그쪽에 놀러 갔다 왔는데 무섭더라고요. 잡혀갈까 봐. 그래서 동남아에도 여행 갔을 때 북한 식당이 있었는데 못 들어갔어요. 연기가 안 나더라고요. 무서워서. 버이언이 분명히 있을 걸 아니까. 그래서 막 한국 여권을 괜히 꺼내가지고 막 들고 막 누가 관심도 없는데 막 보여주면서 막 이러면서 다녔거든요. 제가 오늘 북한 식당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